화려한 강남 한복판에서 월 매출 2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하고도 폐업 신고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피부과 원장들의 비극적인 생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업 과장 연봉의 5배에 달하는 거액이 매달 통장을 스쳐 지나가지만 정작 원장의 손에 남는 순수익은 허망할 정도로 초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5년 신규 개원의의 무려 83%가 피부과로 몰려드는 기이한 현상 속에서 역설적으로 의료기관 폐업 상담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장의 붕괴를 경고합니다. 과거 의대생들 사이에서 밤샘 당직과 응급 호출이 없는 황금 티켓으로 불렸던 피부과는 이제 선망의 대상에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강남대로를 가득 메운 화려한 피부과 간판들과 예약 대기실을 가득 채운 환자들의 모습은 겉보기에 성공한 의사의 삶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의 진실은 다릅니다. 강남구 압구정과 청담, 신사동 일대에만 수백 개의 피부과가 밀집하여 하루 수만 건의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이루어지는 K-뷰티의 성지는 이미 과포화 상태입니다.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10대 1의 치열한 레지던트 경쟁률을 뚫었던 엘리트 의사들이 이제는 매출과 수익 사이에 잔인한 산수 앞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오해하는 매출은 병원에 입금된 총액일 뿐이며 임대료와 인건비 등 막대한 운영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제 수익 구조는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강남 핵심 상권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 50평 이상의 공간은 매달 500만 원에서 2억만 원이라는 무거운 임대료 부담을 안겨줍니다. 병원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만 수억 원에 달하며 이는 개업 초기부터 의사들을 거대한 채무의 도시로 밀어넣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피부과는 진료 특성상 의사 혼자 운영할 수 없기에 간호사와 피부관리사, 상담실장 등 최소 10명 내외의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그에 따른 인건비도 상당합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금을 포함한 고정 인건비만 매달 3억만 원에서 4억만 원이 지출되며 이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매달 빠져나가는 무서운 고정비입니다. 여기에 전기세와 수도세, 의료 폐기물 처리비 및 각종 소모품비까지 합산하면 병원 문만 열어도 매달 5억만 원 이상의 비용이 마이너스로 시작됩니다. 환자가 단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에도 임대료와 급여는 어김없이 청구되기에 피부과 원장들은 매일 아침 거대한 적자라는 파도와 싸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2억 원의 매출에서 고정비를 제외한 1억 5억만 원이 남았다고 안심하기엔 이른데 시술에 직접 투입되는 재료비가 매출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필러와 보톡스 그리고 레이저 팁 같은 고가의 소모품 비용으로만 매달 약 5억만 원이 추가로 지출되면서 숫자는 점점 더 작게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피부과 원장들을 진정으로 절망하게 만드는 주범은 따로 있는데 바로 환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첨단 의료 장비의 도입 비용입니다. 피부과의 진정한 경쟁력은 원장의 실력보다 어떤 기계를 보유했는가에 달려 있으며 유행에 뒤처진 장비를 가진 병원은 순식간에 환자들에게 외면당하고 맙니다.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인기 레이저 장비 한 대의 가격은 1억 원에서 3억 원을 호가하며 경쟁력을 위해선 이런 기계를 10대 가까이 갖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이 막대한 장비값을 리스로 해결하며 매달 500만 원 이상의 리스료를 지불하는 구조는 결국 장비업체만 좋은 일을 시키는 꼴입니다. 미용 의료기계의 유행 주기는 짧게는 3년에서 길어야 5년이며 새로운 장비가 등장할 때마다 환자들은 썰물처럼 신규 병원으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수억 원의 리스료를 다 갚을 때쯤이면 그 기계는 구식이 되어 중고시장에서도 팔리지 않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장비 경쟁에서 살아남더라도 더 거대한 장벽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마케팅 없이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유치할 수 없는 치열한 광고 전쟁입니다. 강남역 일대 피부과 간판에 붙은 제모 5,000원, 토닝 1만 원 같은 파격적인 가격표는 사실 수익을 포기한 처절한 미끼 상품에 불과합니다. 옆 병원이 가격을 내리면 나도 따라 내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이른바 치킨 게임의 틈에 빠져 모든 병원이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끼 상품으로 유인한 환자를 고가 시술로 유도하려 하지만 이미 영리해진 소비자들은 싼 시술만 골라받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실정입니다. 강남권에서 신규 환자 한 명을 병원 문 안으로 들여보내는 데 드는 마케팅 비용은 평균 40만 원에서 50만 원이라는 경이로운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과 인스타그램 협찬, 유튜버 체험단까지 동원하다 보면 한 달 광고비로만 1억 원 이상을 쏟아붓는 병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멈추면 뒤로 밀려나는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것과 같아서 광고를 중단하는 순간 매출은 곧바로 수직 낙하하게 됩니다. 월 매출 2억 원에서 고정비와 재료비, 리스료를 제외하고 남은 돈의 0만 원의 광고비까지 빼고 나면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같은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원장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겨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남짓입니다. 의대 6년과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까지 총 11년이라는 청춘을 바친 대가치고는 월 매출 2억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출의 배신이며 내부적인 출혈 경쟁을 넘어 이제는 정부 정책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파도가 피부과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혼합 진료 금지 논의는 피부과 수익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혼합 진료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미용 시술을 섞어서 처방하는 방식으로 많은 피부과가 이를 통해 수익을 보전해 왔습니다. 피부 질환 치료를 명목으로 보험 진료를 하면서 미용 시술을 끼워 팔던 관행이 금지되면 동네 피부과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위협은 보톡스나 필러 같은 일부 미용 시술 시장을 간호사나 비의료인에게 개방하자는 파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미용 시술의 진입 장벽이 허물어진다면 의사들은 면허라는 독점적 지위를 잃고 비의료 서비스 업체들과 처절한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마치 피처폰 시장을 뒤흔든 스마트폰의 등장처럼 새로운 시장 규칙이 적용되면 기존의 강자였던 피부과 의사들도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부의 출혈 경쟁에 정책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이제는 누가 마지막까지 버티느냐의 혹독한 서바이벌 게임이 되었습니다. 격렬한 생존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피부과 시장은 중간이 사라지고 양 끝단만 남는 급격한 양극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쪽 끝에는 수십 개의 진료실과 수백 대의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초대형 공장형 병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대량으로 재료를 구매하여 원가를 대폭 낮추고 시스템화된 운영으로 인건비를 극한까지 절감하며 승부합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몰려드는 외국인 환자들을 버스로 실어 나르는 물량 공세는 공장형 병원들의 핵심적인 수익 모델입니다. 실제로 2024년 외국인들의 국내 피부과 소비액은 전년 대비 무려 375%라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하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시장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베트남, 태국, 두바이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의사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2024년 베트남 외국인 의사 자격 시험에는 30명이 넘는 한국 의사들이 응시하며 해외 진출을 위한 처절한 탈출구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트남 현지 기업들은 한국 의사들에게 주 44시간 근무와 월급 3천만 원, 그리고 주거 지원금까지 파격적으로 제시하며 이들을 유혹합니다. 이러한 의료 해외 진출 건수는 2016년 단 10건에서 2022년 162건으로 늘어났으며 매년 24%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양극화의 틈바구니에서 고사하고 있는 중간 규모의 이른바 동네 피부과 원장들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동네 병원들은 공장형 병원처럼 시술 단가를 낮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외로 당장 떠날 수 있는 여력조차 부족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한 시설과 장비 때문에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은 하루하루를 빚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 직원 수를 줄이고 눈물을 머금고 장비를 처분하며 임대료가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는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단행합니다. 그럼에도 경영난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선택지로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데 이 과정 역시 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 가시밭길입니다. 남은 리스료와 인테리어 원상 복구비 그리고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정산하고 나면 화려했던 강남 원장의 꿈은 거대한 빚더미로 끝이 납니다. 월 매출 2억이라는 찬란한 신화가 막을 내린 자리에는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 흩어지는 의사들의 씁쓸한 뒷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피부과 시장의 이러한 몰락은 단순히 의사들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부작용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는 바로 선불로 거액을 결제받은 뒤 갑자기 병원 문을 닫아버리는 무책임한 먹튀 폐업의 공포입니다.
미리 결제한 수백만 원 상당의 패키지 시술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붙은 폐업 공고문은 환자들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2023년 한 해에만 피부과와 치과의 먹튀 폐업 신고가 75건 접수되었으며 그중 피부과가 44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 10회건을 선불로 결제하고 단 2회 만에 병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실제 피해 사례는 현재 피부과 시장의 신뢰도가 얼마나 바닥인지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관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에 한 곳에서 폐업하고도 다른 지역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새 병원을 열 수 있는 법적 허점이 존재합니다. 의료법상 폐업 14일 전까지 환자에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강제하거나 확인하는 행정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하여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원가 절감에 내몰린 병원들은 환자 한 명당 배정되는 진료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며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의사의 직접 시술 대신 숙련되지 않은 스태프나 간호 인력에게 위험한 레이저 시술을 맡기는 등의 위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며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처럼 무리한 공장형 운영과 전문성 결여는 결국 시술 부작용 발생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지며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해당 병원의 원장이 실제 피부과 전문의인지 아니면 전공과 무관한 일반의인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간판에 진료 과목 피부과라고 작게 적혀 있으면 일반의가 운영하는 곳이고 피부과 의원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미세한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이나 가짜 후기만을 믿고 병원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해당 병원의 재정 상태가 건전한지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서글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강남 피부과의 고수익 신화는 이제 처참하게 막을 내렸으며 눈부신 LED 간판 뒤에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의사들의 비명이 숨어 있습니다. 피부과의 몰락은 진입 장벽이 낮고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업 모델이 과잉 경쟁 시장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연예인 광고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며 본질적인 의료의 가치를 훼손하는 저가 공세의 위험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싼 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할인 이벤트 뒤에는 병원의 심각한 자금난이나 먹튀를 위한 마지막 현금 확보 전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수많은 병원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피부과를 선택하시나요? 가격과 후기 혹은 전문의 여부 중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다음 영상에서는 절대 방문해서는 안 될 망하기 직전 병원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시술 패키지를 강권하거나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할인을 제안하는 등 병원이 폐업하기 직전에 보내는 공통된 위험 신호들을 미리 포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피부 건강을 지키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월 매출 2억이라는 허상에 속아 인생을 건 도박을 시작했던 수많은 원장들의 몰락은 우리 사회에 일그러진 성공, 지상주의가 낳은 씁쓸한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가 주는 환상에서 벗어나 숫자가 감추고 있는 잔인한 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강남 피부과의 붕괴 소식이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와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월 매출 2억 원이라는 숫자의 화려함에 가려져 있던 피부과 시장의 민낯은 결국 과도한 경쟁과 구조적 모순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개원의 83%가 피부과로 쏠리는 기현상은 역설적으로 시장의 과포화와 폐업률 증가라는 부메랑이 되어 의료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남역 인근 수백 개의 병원이 벌이는 저가 수주 전쟁은 의사들에게는 수익성 악화를, 환자들에게는 진료의 질 하락이라는 양방향의 피해를 야기합니다. 마케팅 비용으로 환자 한 명당 수십만 원을 지출하며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하는 러닝머신 위의 삶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11년의 수련 과정을 거친 엘리트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공장형 병원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현실은 한국 의료 시스템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정부의 혼합 진료 금지 논의와 미용 시장 개방 정책은 지금까지 피부과가 누려온 독점적 지위와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과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병원의 규모나 화려한 간판이 아닌 의료진의 전문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능동적인 판단력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식 밖의 저렴한 가격 뒤에 숨겨진 먹튀나 부작용의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는 길입니다. 폐업 14일 전 안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행정적 공백 속에서 선불 패키지 결제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항상 병원의 재무 건전성을 살펴야 합니다. 피부과의 몰락은 단순히 한 진료과의 위기가 아니라 진입 장벽이 낮아진 전문직 시장이 어떻게 서비스업으로 변질되어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K-뷰티의 첨단 기지였던 강남이 무분별한 가격 경쟁의 격전지가 되면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보다는 물량 공세가 우선시되는 현실은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초대형 병원들과 그 사이에서 고사하는 동네 병원들의 양극화는 의료 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라는 방패가 더 이상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본질적인 치료 실력보다는 마케팅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부과 시장은 단순 미용 시술을 넘어 전문적인 질환 치료와 고도화된 개별 맞춤 서비스로의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시장에서의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피부과에서의 좋지 못한 경험이나 의심스러운 병원의 전조 증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하여 다른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폐업 직전의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시술권을 강매하는 구체적인 수법과 이를 피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더욱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정보가 곧 자산이 되고 건강이 되는 시대에 복잡한 의료 시장의 이면을 스스로 꿰뚫어보는 안목을 기르는 것은 이제 소비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숫자의 배신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보는 여러분의 현명한 시선이 모일 때 비로소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의료 환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장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깊이 있는 콘텐츠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월 매출 2억 원의 화려한 신화 뒤에 숨겨진 강남 피부과의 처절한 몰락과 그 속에 담긴 구조적 배신의 진실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